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와라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림브릿지 온라인 편으로 코딩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라는 기술은 무엇이고 코딩 전문가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전문 강사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 최경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계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청소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가스밸브가 스스로 잠깁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보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합니다. 불량품은 사람의 눈이 아닌 기계의 눈으로 인간보다 수십 배는 빠르게 분류해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바둑으로 인간을 이긴 컴퓨터는 인공지능이라 불립니다. 누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코딩으로 만들어지며 우리는 이런 코딩 전문가들을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해야 할 일이나 방법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처리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기계도 생각을 합니다. 기계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자제품, 기계장치에는 제어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부르는 컴퓨터에 기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절차와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장치와 중앙에서 생각하고 제어하는 처리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들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쉽게 설치, 삭제,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드러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반면 기계장치나 전자회로처럼 한번 만들면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장치들을 딱딱한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코딩 전문가인 프로그래머들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코딩하여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앨런 튜링은 0, 1로 표현되는 두 가지 상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컴퓨터 애니악은 컴퓨터에서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스위치와 전선의 배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전선과 스위치의 연결 자체가 바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천재 중의 천재 폰 노이만에 의해 근대식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만 바꾸면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를 바꿀 필요 없이 컴퓨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와 핸드폰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곳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즉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명령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코딩 전문가들을 프로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에게 명령하려면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컴퓨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라고 부르고 저급 언어라고 분류합니다. 이름이 저급이라고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실력이 뛰어난 프로그래머, 즉 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기계어를 해석하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분석하고 허점을 찾아내곤 합니다.
반면 이렇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급 언어들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기계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역 방법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이나요? 다행히 복잡한 것들은 많은 뛰어난 개발자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이나 명령들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고급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면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일까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 코딩은 매우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코딩할 대상을 이해하는 데 투자합니다. 이러한 학문을 컴퓨터공학 또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컴퓨터도 있지만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구조와 원리를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을 컴퓨터 공학 또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하는 방법, 컴퓨터와 컴퓨터가 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면 회사의 운영을 돕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에서 프로그래머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도 있고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육용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죠. 최근 컴퓨터 성능의 급격한 발달과 5G의 등장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로봇 등 우리가 상상만 하던 모든 기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중심에 코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계와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코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들의 특징은 기계장치는 단순해지고 프로그램은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코딩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취직하거나 창업하지 않고 혼자 개발을 하는 1인 개발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코딩을 배우고 업무에 활용합니다. 경제학, 통계학을 공부한 학생이 코딩을 공부하여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학생들도 필수로 코딩을 공부하고 로봇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합니다. 코딩을 하여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사람들이 코딩을 하여 특별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학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인터넷만 있다면 배울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른다고요?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선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료를 조사하여 실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모든 기업에서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소양으로 뽑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도전해야 할지를 판단하세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코딩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실패와 씨름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냈다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쾌감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창할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이 아니라 당장 코딩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전과 실천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적성과 꿈에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코딩 전문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진 않았는데요. 경영학 전공하고 비즈니스 업무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로 해왔던 업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 활용 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코딩을 가르치게 되었고요. 지금은 코딩의 매력에 빠져서 학교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딩 전문가라는 직업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코딩을 한다는 것은 제 컴퓨터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딩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설사 지금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나 은행, 정부, 기관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컴퓨터와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면 좋습니다.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지금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딩 공부는 컴퓨터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다 활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음악이나 그림, 의료 분야 등 코딩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꿈을 찾지 못해서 고민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 코딩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을 배우면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코딩 전문가로서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생각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코딩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딩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컴퓨터에 어떤 값, 즉 명령어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암기력이 좋아야 하나요? 암기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암기력이 좋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 외우려고 해도 외울 수도 없고요. 대부분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주로 쓰는 명령어들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암기력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미래 사회에는 로봇이 많은 직업을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딩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코딩을 대신하는 플랫폼들이 이미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코딩 기술이 전혀 없어도 나만의 쇼핑몰을 10분 안에 만들기도 하고 모바일 어플을 개발할 수도 있답니다. 앞으로는 코딩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나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딩 전문가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때 코딩 전문가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로봇 개발자들은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 진학해서 코딩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코딩을 해서 미디어 아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은 코딩을 배워 경제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일반 회사원들도 필요한 부분은 코딩을 배워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코딩 전문가가 된다기보다는 먼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부분의 직업이 코딩을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요. 코딩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면 컴퓨터 켜고 방법을 검색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코딩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딩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코딩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제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장시간 타자를 치고 마우스를 사용하여 손목, 어깨, 목 등에 통증이 생기는 직업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여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편하다고 독수리 타법을 치는 것은 손목과 손가락을 과중하게 움직이게 하여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특히 작업 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독수리 타법이 편한 이유는 습관이 되어서겠죠? 특히 요즘 패드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타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딩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올바른 자세로 타이핑 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쉬운 것부터 선택하여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이 좋겠죠? 코딩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정말 간단한 기술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짧은 코드로도 생각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배우고 시작하겠다는 마음보다 가장 간단한 기초부터 학습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능한 것들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무엇인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코딩을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성취감도 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무엇을 배웠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 코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단 명령어부터 적어 나가거나 명령 블럭을 가져다 놓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줄짜리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머들은 훨씬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두 기억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작업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고 코딩도 쉬워지게 합니다. 다섯째, 친구들과 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정보 수집과 코딩을 분담하여 함께 만들어 보세요. 훨씬 더 빠르게 만들고 개인의 실력도 발전하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혼자보다는 여럿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코딩을 하다 보면 문제에 봉착하여 도저히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초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문가들은 바로 검색하여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사실 버그나 방법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곤 합니다.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한 소양입니다. 일곱째, 다양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컴퓨터 공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코딩 기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문과, 이과를 나누던 시대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머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학력보다 실력을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은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독서는 간접 경험과 함께 여러분의 사고력을 넓혀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딩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와락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직업에 또 만나요. 안녕!